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민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카랑카랑하게. 자, 플레이스토어에 터치하셔서, 자, 보통 첫날 이렇게 물어보면 앱 설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반으로 가면 이렇게 앱 설치하는 방법이 여기서 따로 배우지 않고 저 쫓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하단에 보면 앱에 있어야 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앱에 이렇게 파란색이 돼 있는지 보시고 돼 있으면 앱을 찾아서 설치하실 때는 검색이라는 글자를 터치하셔야지만 되십니다. 자, 검색 터치하시면 상단으로 여기 위에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카카오티라고 써보실까요? 카카오티 이렇게 쓰시면 지금 모양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냅니다. 이렇게 생기네. 자, 얘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용하던 사람이라 열기인데 자, 얘를 설치하시면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어디로 갈까요? 해서 지금 다 이렇게 오셨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카드 등록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금 카드 등록을 하면 예매할 때 좋긴 해요. 모든 예매는 미리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카드 등록을 안 하면 그게 불편하기는 해도 택시는 현장 결제, 내가 내릴 때 결제하시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카드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전체 서비스를 누르면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일단 오늘은 택시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택시를 터치하면 처음에 이건 광고입니다. X하고 원래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중국 평생학습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있는데 부잣집에 가 있대요. 부잣집 곰탕에. 한참 멀지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와야 되는데 지금 제 폰은 저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엉뚱한데 지금 수업시간 내내 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평생학습관에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평생학습관이 행정복지관입니다. 행정복지관, 예. 자, 요렇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쪽으로 오려면 요렇게 지도를 잡고 옮길 수가 있어요. 지도를 잡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신협 넘어서 요렇게 역까지 오면 택시가 쫓아오세요. 택시가 쫓아와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빌라인데 앞동이 있고 뒷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부르면 뒷동으로 오는데 뒷동에는 문이 없어요. 나가는 문이. 뒤에 골목에 서요, 맨날. 그러면 거기 나가는 골목이 없으니까 택시에 그게 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택시 잡을 때 늘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크게 해갖고 내가 여기서 타겠다. 아니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타겠다. 이렇게 해서 옮겨요. 지도를 잡고. 이렇게 해서 옮기면 택시가 그쪽으로 옵니다. 지금 이 점점점 본인들 집에서는 이 점점점들이 보여요. 요 화살표 요만큼 걸어 나오라는 소리로 보입니다. 왜냐면 요 앞에 횡단보도 저기 보도 있죠. 인도 거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걸어 나오라고. 자, 저는 그냥 있는데 지금 이거 돌아다니는 게 제 휴대폰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어디로 갈까요에 일단은 우리가 집을 등록했으니까 집을 한 번만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집에 딱 가게 돼 있어요. 집으로. 집을 터치하면 딱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출발지와 도착지. 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도착지도 내가 정확하게 택시를 타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갈 때 하고 걷기 싫어서 하고. 건강해. 예, 그럴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지는 내가 이미 아까 출발할 때 미리 지도를 보고 이렇게 조금 덜 걷게 내 앞으로 오게 했잖아요. 도착지도 똑같아요. 도착이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면 그 앞에 지도가 이렇게 보여요. 내가 도착할 곳에. 그래서 아파트 동호수 이렇게 보면 동쪽에 보면 조금 멀리 있을 때가 있어요. 택시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면 여기에서 또 아까처럼 지도를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도착이라는 글자가 아니고 지도를 잡고 내가 내릴 곳 정확한 곳에 나는 여기 내려져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착지 설정으로 하시면 내가 내리는 곳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자, 저는 여기서 출발해서 집에까지 16분 걸린다고 돼 있어요. 저희 집에 안 사시니까 저하고 이 분수는 다 틀립니다. 저하고 똑같이 다 하면 오늘 퇴근 저희 집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이 파란 선이 교통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 지금 소통. 지금 차량이 잘 다닌다고 해서 다 파란 선이고요. 만약에 막히거나 하면 색상이 틀려집니다. 꽉 막힌 데는 가다서다 하는 데는 빨간색. 요런 색으로 주황색, 연두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색상으로 표시해 줍니다.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이 어떤지. 자, 그 다음에 블루 파트너스하고 일반 택시가 있는데 자, 지금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블루 파트너스는 카카오톡이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관리하는 회사. 카카오톡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자, 그리고 일반 호출은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호출을 줘라. 그래서 카카오톡에 가입을 해놓고 조금 수수료를 내가면서 사용하는 게 일반 호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전국 어디에 다 있더라고요. 없을 줄 알았더니 아주 시골에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일반 호출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일반 호출 터치하시면 자, 여기에 중형이냐 대형이냐 따라서 가격이 또 틀립니다. 내가 호출한 차가 중형이냐 대형이냐. 자, 저희 집은 그래서 중형이냐 대형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지금 카드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은 결제 수단, 결제 방법이라는 글자가 써 있을 겁니다. 자, 카드를 안 넣어 놓으시면 얘를 터치를 하시고 자, 옆으로 넘기시면 현장 기사님께 직접 결제하기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나왔을 때 직접 결제하기를 한 번 더 터치하시고 적용을 해주셔야지만 얘가 아는 거예요. 현장에서 돈을 내겠다 소리구나. 요렇게 보시면 그래서 직접 결제 그래서 호출하시면 다 집에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집으로 가셔야 된다. 자, 선생님, 예. 그 호출을 취소하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돼. 그 호출 취소는 내가 호출을 해야 취소를 하지. 아니 호출을 했는데 진짜 말씀대로 급한데 차가 뭐 10분 있다 온다는 게. 자, 해서 X에서 오시면요. 자, X 하시면 출발지가 다시 이렇게 왔어요. 아무래도 오늘 곰탕 먹으러 해야 되나? 내가 곰탕에 자꾸 와있지.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다시 액세서리상 중국의 문화원.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출발하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잖아요.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한테 택시를 불러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계시다가 이제 당신 집에 간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서대전역까지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업 이렇게 나가거나 하면 가신다 그러면 미리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자, 출발지가 위가 출발지거든요. 위에가. 그래서 터치를 해서 집을 넣어놓으면 집을 터치하면 집이 딱 들어가요. 자, 출발지에 집을 넣어놓으면 집이 딱 들어가고 도착지를 어디로 넣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지를 쓰시면 돼요. 도착지를. 서대전역.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카드 등록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직접 결제. 내가 차는 불러줄 테니까 네가 돈 내고 내려. 그게 돼버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 등록이 됐으니까 블루파트너나 아니 일반 택시를 불러도 다 결제하고 엄마는 그냥 차만 타고 가시면 돼. 결제가 자동. 자, 카드를 넣어놓으면 또 뭐가 불편하냐면요. 예상 금액이잖아요. 예상 금액. 자,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일단은 예상 금액을 한번 긁습니다. 그러고 취소가 다시 한번 승인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내가 내릴 때, 일반 택시는 내가 내릴 때, 그 리터만큼의 금액이 다시 한번 긁어져요. 그리고 요렇게 딱 정해서 내가 넣어놨기 때문에 기사분하고 말할 일이 없어요. 입 딱 다물고 가면 돼요. 굳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블루파트너스는 지금 1,000원 요게 따로 한번 또 긁혀요. 그래서 블루파트너스는 한 번 더 긁히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택시를 넣어놓으면 이런 게. 자, 벤티는 이렇게 보시면, 자, 벤티는 우리 짐 실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대형 차량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따가 12시, 1시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 남양빌라에서 서대전역까지 이렇게 해서 원래 이게 대전은 안 됐는데 자, 대전이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짐이 많을 경우 벤티를 좀 사용하시면 좋다. 대전은 되지 않습니다. 대전이요? 예,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대전은 되지 않습니다. 요 예약하기가. 그래서 요 택시 예약은 지금 현재는 대전은 그냥 택시를 불러서 바로 타는 거. 벤티는 돼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보면 예약이 되지 않고요. 자, 전체 보기.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 몇 가지만 드릴게요. 자, 바이크, 킥보드. 자, 바이크, 킥보드는 우리 길에 노란 거 보이셨죠? 보이시죠?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카드 등록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터치를 하면 QR코드를 찍게 스캔하기가 있어서 얘를 터치하시면 QR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걔만 딱 하면 출발하고 다시 반납할 때 다시 찍으면 얼마가 나왔다고 그래서 카드 등록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59원어치 탔어. 그러면 자전거한테 네가 이런 나한테 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 등록이 돼야 바이크하고 킥보드는 탈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택시
요 펫은, 자, 펫은 내가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탈 수 있는 택시입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일반 택시를 그냥 불렀을 경우 내가 애기들을 데리고 타려면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면 뒤에 손님들을 위해. 애들이 털을 흘릴 수도 있고 알레르기 심한 사람은 걔네들이 지나만 가도 그 공기에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펫이라는 걸 터치해서 택시를 부르면 우리 집에 예쁜 애들을 같이 데리고 타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자 대리운전도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리운전은 일반 대리운전 10,000원짜리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 기본 15,000원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분들은 택시 왕복 주문되는데 여기서 코앞에 나는 바로 앞이라 5,000원 지금 4,000 얼마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 요금뿐이 집에 안 돼도 기본이 15,000원 이상이라는 거. 굉장히 비싸게. 대신 이분들은 낮에 아침부터도 다 대리운전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는 내가 있는 곳 주변에 주차장을 찾으실 때 좋으세요. 주차는 제가 한번 터치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이게 다 주차장이에요. 지금 주변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금을 가르쳐줘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지금 짧은 시간 1시간 이나에 뭐 이렇게 해서 이 근처 주차장에 요금도 다 나옵니다. 와 엄청 비싸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빼놓고는 차를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가면 주차할 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럴 경우는 차라리 견인되느니 아니면 표딱지 끊어서 돈 내느니 이 주차장을 찾아서 하루 24시간 하는데 보통 10,0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올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주차를 해놓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잘 수 있게 자, 그렇게 사용하는 편이고요. 자, 전에는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주차장마다 다 하게 돼 있어서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택배 일도 하고 편의점 택배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네. 자, 얘도 엄청 비쌉니다. 일반 택배 한 3,000원, 5,000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퀵 배송 요거 있으시죠? 퀵. 이거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딱 그 사람한테만 딱 전해주게 서류 같은 거. 그럴 때 사용하시면 이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고 딱 내가 정한 사람한테만 보내게. 근데 요것도 기본적으로 거진 2만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000원에서 2만원. 요렇게 보시고 자 전체를 누르시면 전체를 한번 터치해서 요렇게 나오셨어요. 전체 한번 터치해 보세요. 요렇게 오시면 지금 우리 렌터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렌터카 터치하시면 자, 지금 전국 특가 진행 중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우리 집에 갖다 줘도 돼요. 여기서는. 대신 전에는 한 3,000원 정도 더 붙었던 것 같아요. 내 집에 갖다 주고 지가 갖고 가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잘 안 타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보실게요. 자, 제주 렌트카. 자, 제주 렌트카 터치하시면 자, 여기 이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빌릴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셔서 자, 저는 자, 대여 언제 빌릴 거냐 물어보는데 자, 월요일 날 빌려서 자, 반납일은 목요일 정도 해서 자, 요 시간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3시 정도. 자, 지금 요렇게 나왔어요. 차량이. 자, 차량 종류 이름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자, 지금 49,400원이 하루치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49,400원이. 자, 유종을 바꿨더니 잘 안 나올 때가 많은데, 자, 아반떼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57,000원. 이게 하루치가 아닙니다. 밑에 보면, 799,200원인데 지금 55,500원에 지금 빌려주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고, 자, 저는 보통 휘발유차를 많이 타고요. LPG보다 휘발유차를 많이 타요. 왜냐면 LPG는 좀 주유소가 찾기 힘들어서 휘발유차를 많이 타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타고 싶은 차 아무데나 하나 하시면 돼요. 요즘 코너가 이쁘던데. 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이게 지금 못 불러온 지 좀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보망이 타서. 자, 그러면 이거 불러오지 못하니까 그냥 보시면 자, 설명만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내가 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필터, 이게 필터예요. 자, 터치해보면 자, 여기 보면 특가 상품 탈 거냐, 특 옵션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해줘야 되는 건, 여기도 꼭 해줘야 되는 건 반려동물과 함께 탈 거냐, 이거는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는 그냥 아무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본인 차하고 좀 비슷한 걸 타시는 게 좋아요. SUV 타시던 분들은 SUV 타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준중형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보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보험 설명을 드려서.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량 이렇게 떴을 때 보험이 다 뭐로 돼 있냐면 스탠다드로 돼 있어요. 이거는 사고 났을 때 내가 다 내겠다 소리예요. 사고 나면 내 차도 상대방 차도 내가 다 고쳐주고 내가 다 하겠다 소리예요. 그래서 스탠다드는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자, 프리미엄 보험하고 퍼펙트 보험이 있는데, 프리미엄 보험은 상한가가 있는 거예요. 상한가가. 어느 정도 가격만 하고 나머지가 넘어가면 내가 내는 거. 근데 퍼펙트는 상한가가 없이 보험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며칠 안 쓰니까. 자, 저희 딸은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 차를 운전할 때 저랑 움직이다가 제가 이제 움직이다 반주 한잔 하면 딸내미가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 그 시간에 바로 넣어요. 그 시간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다고? 그러면 한 9,000원? 뭐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24시간 활용이 돼요. 9,000원 10,000원이면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 대신 그거는 스탠다드예요.
급하게 듣는 건. 자, 내 차를 아예 지가 며칠 전부터 엄마 내가 하루 이틀 쓸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전에 넣으라고 그래요. 퍼펙트로. 제가 든 보험에 그대로 적용되게. 그거는 하루 전에 넣으셔야 돼요. 아무나 혼자. 예. 하루 전에. 왜냐하면 걔는 자정 딱 12시 딱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에 내가 지금 오늘 넣는다고 오늘 바로 탈 수가 없고 바로 타는 건 스탠다드. 그래서 얘 가격이 그렇게 차이 안 나니까 저는 퍼펙트로 하시는 게 제일로 좋다고 말씀드리긴 해요. 그래서 퍼펙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최근 3년 연식도 내가 좀 좋은 거 타고 싶다 그러면 최근 1년 내에 연식 뭐 해서 이렇게 타시면 되고 유종은 저는 휘발유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자 옵션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크루즈냐, 뭐 후방 카메라, 뭐 내비게이션. 근데 요즘 차들은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지금 겨울이니까 열선은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얘가 자, 그 다음에 보면 대여 자격 요것도 꼭 해줘야 돼요. 외국인이 차를 빌릴 경우 운전석이 우리나라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꼭 해줘야 되고 낚시용품은 이게 짠물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어서 꼭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트렁크에 넣을 때 트렁크에 아예 그들이 비닐봉투를 이렇게 비닐을 해서 뭘 하든지 해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 얘기 안 해주면요, 빠꾸 맞아요. 렌트 안 해줍니다. 딱 당시 가갖고 얘기를 하면 렌트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자, 본인 나이에요. 이거는 본인 나이. 26세 미만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보험 자체 가격이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차량을 찾아서 주는데 지금 현재는 차량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자, 그리고 제주도는 공항 앞에까지 안 갖고 온다. 공항 바로 앞에까지 가져다 주는 데가 거진 없을 거예요. 공항 앞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주도 가시면 그 셔틀 타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빌린 회사 이름 보고 그 셔틀 타면 셔틀로 데려다 줘요. 자, 제가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단에 홈 해서 눌러서 보이시면 오시면 됩니다. 자, 오셨어요? 자, 여기 기차 한번 가볼게요. 기차 예매하는 걸 보게요. 잠깐 쉴까요? 자, 오셨으면 기차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기차 터치. 그러면 지금 기차, 시외버스, 공항철도 이렇게 예매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요 기차는 하시는데 시외버스는 여기에 몇 개 되지 않아요. 공항버스 쓰는 데만 보여요, 지금. 얘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기차만 하겠습니다. 기차만. 그래서 기차 출발역에서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출발역 검색하라고. 여기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뭐 해갖고 어디서 탈 건지 그 동네를 터치를 하면 대전 딱 터치를 하면 대전에 있는 역들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터치를 해서 자, 대전역 그러면 도착지 또 해서 터치하시면 자 제주도 갔다 와서 부산 울산 자 저는 울산 통도사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화강 가볼까? 자 통도사
요렇게 보시면, 자, 얘는 만약에 내가 도착지가 환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 역에서 내려서 다음 역에 환승하는 기차표까지 잘 예매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고요. 자, 요 밑에 요 시간대는 지금 우리가 11시가 지금 수업 시간이 11시죠. 그래서 금요일 11시 이후 시간만 보겠다 그러는데, 자, 여기 시간대를 터치를 하고, 자, 날짜를 터치하시면 돼요. 날짜를. 그래서 언제 갈 건지 날짜를 터치하시면, 제가 지금 목요일 날 가겠다. 그래서 목요일 날을 터치를 하고, 요 하단에 요렇게 보면 영년 시간으로 먼저 돼 있거든요. 그러면 24시간을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탈 수 있는 시간 10시 정도 해서 출발 선택, 이렇게 하면 화면이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몇 명이 갈 건지 터치하셔서, 자, 둘이서 갈 거다 그러면 더하기, 어린이 하나 둔다 그러면 여기 더하기,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경로다 그러면 경로로 선택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어른 한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경로기 때문에 빼기 하시고 경로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 해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어른 2명이 아침 10시 이후에 가겠다. 그 다음에 기차 조회를 터치를 하시면 10시 이후에 기차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 상단에 보면 이거는 내가 무슨 기차를 탈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SRT, KT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자, 와, SRT는 목요일인데 좌석이 부족하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고요. 요거는 출발 시간이에요. 진하게 나온 건 출발 시간. 이 진하게 나온 거 밑에 연하게 나온 1시간 23분은 내가 기차를 타는 시간이에요.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1시간 23분 동안 있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자, 전에는 SRT가 비쌌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SRT보다 KT 직방이 더 비쌉니다. KTX 직방이 더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것도 중요하다. 몇 분 동안 타고 있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좌석 부족, 이렇게 써 있으면 두 사람이 탈 데가 없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실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19분 똑같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일반실은 매진이고 특실만 남았대요. 이게 미리 이렇게 매진된 데는 지워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격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제 화면 보세요. 자, SRT를 터치를 하면, 자, 요금 터치하면 지금 일반 요금은 26,700원, 특실은 38,900원. 자, SRT 말고 KTX를 터치를 하면, 자, 비싸죠, KTX가. KT가 더 비싸요. 요렇게 변했습니다. 옛날 처음에 SRT 나왔을 때 SRT가 더 비쌌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는 좌석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못 가니까, 자, SRT 터치해서 이렇게 터치하면, 자, 이거는 얘가 지금 출발해서 대전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수서에서 출발해서 평택 지날 때 9시 40분에 지나고, 요렇게 오송역, 그 다음에 여기 대전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혹시
뭐 하면 놓치거나 하면 다음 역에서 타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업데이트 돼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금 터치하면 요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지금 자 얘가 자 이렇게 보시고 일반시를 선택할 건지 특시를 선택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왕 가는 거 특실로 가볼까요? 자, 특시를 했더니 두 사람이 타면 자, 10,000원 이상 차이 났죠. 특시라고 일반인은.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터치해 보세요. 화면 설명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그냥 보통은 좌석 자동 배정 이거 터치하면 지가 알아서 했는데 저는 좌석 선택을 해요. 좌석 선택을 하면 지금 남아있는 좌석이 이렇게 해요. 요 회색은 이미 꽉 차 있고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둘이 가는데 좀 붙어서 가야지 재미죠. 자 그래서 그러면 X하고 저는 다시 일반실로 바꿀 거예요. 아까는 70,000원이었는데 야 24,000원 차이 나네. 24,000원 차이. 시간은 별 차이 없는데 가격이 되게 차이가. 예. 자, 요렇게 보면 나는 분명히 지금 특실에서 나온 이유가 둘이 붙어 가려고 가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뭘 하려고 그랬더니 뚝뚝 떨어져 있어. 요 회색으로 된 거는 지금 좌석이 이미 예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흰색만 지금 예매가 가능한데 요 가운데 화살표 있죠? 이게 기차가 가는 방향입니다. 기차가 가는 방향.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기차가 가는 방향이면 여기가 뒤에가 등받이에요. 그러면 순방향만 남아있다 소리예요. 순방향.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될 경우 요 호수를 찾아봐요. 2호차 하면 2호차에 지금 남은 좌석이 3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등받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지 않고 안 되죠. 자, 요즘은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무릎대고 앉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같이 가시면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옮길 수는 있는 거죠. 예를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는 없었는데 5호차에 오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호수를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해서 찾아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면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 그래서 선택 완료. 그러면 이렇게 5차 창가하고 통로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수단 등록하시고 결제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시간을 타도 가격대가 틀리니까 잘 보셔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좌석을 또 기차표를 예매하실 수 있다. 자, 굉장히 죄송합니다. 코레이 여러분. 자, 그래서 나오시면 자 전체로 제가 다시 올게요. 그 다음에 요 시외버스는 요 대전은 지금 제 화면 한번 보세요. 이거는 대전은 지금 자 이렇게 뿐이 안 돼요. 이 회색은 지금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시외버스 고속버스 탈 때 복합터미널에서 많이 타는데 없어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진행 안 하고요. 다른 앱을 하나 또 나중에 설치하실 테고요. 이거는 공항철도만 보는 건데 여기서는 공항철도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교통약자 아시죠?
장애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들어왔어요.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장애우 전문으로 태우시는 택시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려면 여기서 예약해야 돼요. 예약하시면 되고, 자, 셔틀 있습니다. 셔틀은 한번 볼게요. 셔틀 한번 터치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X 그러면 밑에 이렇게 지금 여기 EXO 팬미팅 가려면 신청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트롯 뭐 해서 요거 가려면 얘를 터치를 하시면 여기에 뭉쳐서 가실 만한 버스를 같이 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보려고 온 거는 이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위로 넘기시면 시티 투어 있어요. 시티 투어. 시티 투어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시티 투어를 운행하고 있는 시가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대전 또 빠졌네. 춘천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춘천 예, 주말 시티 투어. 그러면 자, 10월부터 11월까지는 50% 할인해 준다고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상세 스케줄 자, 터치하시면 자, 어디 가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춘천역에 출발해서 10시 출발 1시간 뭐 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좀 점심시간이라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역에 출발해서 출렁다리 뭐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춘천역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보고 여기서 출발하는 게 출발지지만 얘 10시 차를 타면 요렇게 해서 12시에 다시 돌아오게 여기에 보면 케이블카드 타고 뭐 해서 타고 요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게 근데 이제 그 차 타고 다음 차 타고 오면 되는 거잖아. 예 그러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까운데 1번 출구 가까운 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일부는 매진 예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또 변했네. 지금 시티투어 춘천을 터치를 하시면 자 예약을 터치하셔야 돼요. 전에는 이 예약 없이 그냥 가격대랑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지금 나와 있고요. 날짜를 선택을 하면 한 명이 갈 건지 두 명이 갈 건지 선택해서 날짜를 선택을 하면 토요일 그러면 자 토요일은 주말이라 매진이에요. 자 소양가 이게 왕복이기 때문에 가는 가격만이 아니라 갔다 오는 가격까지 토요일 일요일만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춘천은 지금 매진 임박이라더니 안 뜨네요. 가격이 3,000원이에요. 춘천. 자, 요렇게 해서 상단에 되돌아오게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광역 콜버스 뭐 버스 대절 이런 거는 관광카트 대절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다 구동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본 것만 해보고 잘 안 해봐서 이걸 다 해볼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티는 이렇게 해서 마감하시면 되고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터치하셔서 앱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검색창 터치하시면 요 상단에 터치하셔서 영어로 L이에요. 영어로 L. 그 다음에 ED 전광판 이렇게 써 있는 게 L만 쳐도 저는 사용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안 사용하시던 분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LED 전광판을 터치를 하면 LED 전광판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쭉 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는 빨간색의 LED 이렇게 써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를 터치를 해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열기 하시면 요 글자는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요 글자는 자, 설치가 다 되면 자, 요렇게 된 데에서 지금 여기 자, 여기 글자가 지금 다 틀립니다. 자, 이 글자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효과예요. 효과. 글자가 어떻게 보일 건지 이렇게 출렁출렁 보일 건지 그냥 평평하게 보일 건지 한 자씩 커졌다 작았다 보일 건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자, 본인이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지 선택하시면 돼요. 터치가 안 되네 또. 터치가 되네? 자, 요 하단에 이거는 글자 크기예요. 내가 보여지는 여기 보여줄 글자 크기. 그래서 글자를 크게 해주셔야 조금 보기가 좋고요. 자, 터치가 안 되는 애들은 지금 요렇게 뜨니 광고가 뜨네요. 이 광고가 뜬다는 건 네가 돈 내고 쓰면 광고를 안 보여주겠다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글꼴 터치하면 어떤 식의 글자를 보여줄 건지 이렇게 글꼴들이 있어요. 내가 글자를 썼을 때. 그래서 이뻐 보이는 글자를 본인이 스타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터치. 그 다음에 X. 다 터치하셨으면 X를 하시면 되십니다. 보시면 여기 글자 써 있는 대로 터치를 하면 자판이 올라와야 돼요. 전 지금 자판이 안 올라오는데 자판 올라오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쓰고 싶은 글자를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글자 쓰신 다음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 줄 내가 글자를 써서 이렇게 줄 바꾸기 해서 줄을 여러 줄로 하겠다 그러면 한번 터치를 하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변했을 때는 이게 줄이 꺾여서 보이는 거고 자, 요렇게 놔두면 내가 글자를 많이 써도 한 줄로 쭉 이렇게 글자 크기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 있죠? 요렇게 보이겠다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을 터치를 하시면 글자의 색상을 뭐가 뜨시면 저처럼 뜨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전광판에서 선택한 게 있어서 그 효과에서 선택한 게 있어서 뜨는 거니까 여기 요렇게 보시면 여기서 글자 색상도 본인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배경색이죠. 배경색. 요 뒤에. 예. 이렇게. 자, 색깔 선택하시면, 자, 그 옆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를 어떻게 보여주냐?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가 옆으로 가려면 이 애니메이션을 넣으셔야지만 글자가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안 넣으면 글자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우리는 보통 요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죠. 보통 오른쪽으로 오면 지금 반가워요에서 요자부터 보이게 되고, 자, 요자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 왼쪽으로 하면 반자부터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자 점점 크게 보여줄 건지 아니면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 나머지 걸 선택을 하시면 사실은 광고가 뜹니다. 광고가. 그래서 자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도 너무 빠르면 안 되고 빠르면 빼게 하시면 되고, 조금 빨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하게 하시면 돼요.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속도가 5에 있습니다. 하셨으면 요 위에 상단에 X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 효과 있습니다. 자, 특수 효과를 터치를 하시면 요 뒤에 지금 오는 게 요렇게 불꽃으로 올라올 건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빵빵 터지게 막 불꽃 쏘고 막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자, 요런 거 해서 나는 특수 효과 안 하겠다 그러면 여기 얘를 지우시면 특수 효과가 빠집니다. 그래서 특수 효과도 한번 넣으시고, 자, 간판은 지금 전체 화면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요 다음에 광고판 시작을 터치를 하시면 글자가 보여야 되는 거야. 하단에서 위로 요렇게 하시면, 되돌아오게 하시면 앱 종료 할 건가 물어보면 앱 종료 그러면 하시면 돼요. 자, 전광판 공유가 있어서 이거를 뭐 공유하시면 사실은 얘가 움직이는 사진으로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요, 딱 정지된 화면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만 쓰시는 걸로.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